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첫 시간에 배운 희소성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확실하게 얘기했죠, 그죠? 오늘도 재미있는 한 컷과 함께 경제 용어를 알아보자고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햄버거, 햄버거. 네, 여러분 좋아하실 텐데요. 오늘 이 햄버거에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햄버거랑 경제, 또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궁금하죠? 바로 만나보러 가시죠.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약 9시간 떨어진 러시아에서 시작됩니다. 때는 바야흐로 1990년 1월 31일. 아니 저 좀 보세요. 무슨 구경거리라도 났을까 싶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아니, 햄버거라뇨? 얼마나 대단한 햄버거길래 저럴까 싶지만 보통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똑같은 햄버거랍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이날 하루 동안 몰린 인원만 약 3만여 명이라는데요. 대체 왜 이 사람들이 햄버거를 먹기 위해 이 소동을 치르는 걸까요? 자, 오늘의 한 컷은 바로 일본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마크도나ルドですね. 네. 햄버거 하나 먹으려고 저렇게 아침부터 줄을 선 사람들, 우리한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인데요. 그야말로 뭐야? 이거잖아요. 거리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흔해 빠진 게 햄버거 가게고, 또 요즘에는 집에서 전화로 배달까지 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저러는 걸까요? 제가 속 시원히 알려드릴게요. 당시 구소련, 그러니까 지금의 러시아는요, 소련이라는 이름의 공산주의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요, 다른 나라, 특히 미국과는 이렇게 막 담을 쌓고 막 등을 돌렸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맥도날드가 미국 상표잖아요. 몰랐어요? 미국 상표예요. 근데 그게 광장에 떡하니 들어왔으니까 엄청 놀란 거죠. 미국과 장벽을 쌓았던 구소련 사람들은요, 이날 말로만 듣던 미국 햄버거를 처음 접했다고 합니다. 요건 또 무슨 상황인가요? 사람들이 가게 앞에 쭉 줄을 또 섰는데요. 이 사람들 정말 줄 서는 거 좋아해요, 안 그래요? 1990년까지만 해도요, 이곳에선 뭐 하나 사려고 하면 줄을 서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소련은 공산주의 이념의 정책 하에 정부가 모든 것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하물며 우유 한 병, 빵 한 조각도 정부가 정해진 원칙에 따라 살 수밖에 없었던 때였죠. 미국이라고 하면 눈에서 불을 켜고 총부터 꺼내들었던 시절, 미국의 상징이라고 하는 미국표 햄버거 가게가 이때 딱 생긴 겁니다. 그야말로 대박 사건. 심지어 배급제도 아니고 내 돈 주고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니 이 난리를 치를 수밖에요. 아니 이렇게 돈만 있으면 나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는 세상인데, 이게 무슨 시조새 같은 얘기냐 싶은데요. 아까 화면에서 잠깐 나왔는데 그 당시에 러시아, 즉 그러니까 구소련은요, 정부가 하나부터 10까지 개입하고 통제를 했었습니다. 이걸 경제용어로 풀어보려고 하면 경제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잘 들어! 이것만 들어요. 이거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경제체제란 사회가 처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물건을 어떻게 생산하고 공급할 건지 결정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이 슬슬 또 어려워지죠. 좀 이렇게 힘들어지고 머리 아파하나요? 경제 체제 이게 뭐 듣보잡이야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걱정 마십시오. 이렇게 어려운 경제 용어를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께서 좋아하게 만들고 재미있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희소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경제 활동이 시작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희소성 때문에 경제가 돌아가고 이 경제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가 부자 나라가 될 수도 있고요. 가난한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원칙과 약속에 따라 경제가 움직이느냐. 그게 경제 체제인데요. 경제 체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책에도 적혀 있듯이 계획 경제와 시장 경제죠. 자, 먼저 계획 경제부터 알아볼까요? 우리 교실에 보면 수업 시간표가 있잖아요. 1교시에는 국어하고 2교시에는 수학하고 이것하고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도요, 수업 시간표처럼 나라가 뭘 할지 다 짜주는 걸 말해요. 계획서에 적혀 있듯 경제를 계획한 내용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 경제란 무엇이냐? 계획 경제랑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네요. 그냥 시장에 맡기는 거예요. 그냥 내던지는 거죠. 네, 자유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만들지, 얼마나 팔지, 어떤 가격으로 팔지 모두 알아서 해라. 이런 게 시장 경제예요. 어때요? 쉽죠? 인민의 평등을 주장하는 공산주의 나라였던 구소련. 구소련은 계획 경제 체제를 추구했고요. 자유와 평화를 주장했던 미국은 시장 경제 체제를 추구했습니다. 즉, 미국의 햄버거 브랜드인 맥도날드는요, 미국의 자본주의, 자유경제 체제를 대표하는 상징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맥도날드가 소련에 처음 생겼으니까 사람들은 아니 이게 웬일이야? 했던 거죠. 소련에 생긴 맥도날드 1호점은 나라가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겁니다. 정부가 어떻게 개입하냐에 따라 경제 활동이 달라진다? 정부가 경제에 주도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계획 경제라고 하고요. 아니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을 시장 경제. 자, 한 방에 정리됐죠? 여기서 잠깐 잘 들어봐요. 우리나라에는 맥도날드가 과연 언제 들어왔을까요?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 죄송합니다. 네, 바로 88 서울 올림픽 때 들어왔는데요. 이때 압구정에 1호점이 생겼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도요 88년도에 생긴 그 맥도날드가 당시 강대국이었던 소련에는 없다니, 이거 좀 쇼크 아닌가요? 그건 다 경제 체제가 우리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련에는 맥도날드가 생겼을까요? 그건 바로 이 사람 때문이라고 합니다. 외부와 철저히 벽을 쌓고 살았던 구소련이 변화하게 된 건 바로 이 수장 때문이었습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인데요. 공산당 서기장인 고르바초프가 개혁이라는 뜻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1986년 2월 23일에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생각과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1989년 12월 서로 총을 겨눴던 소련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냉전 시대를 끝냈습니다. 소련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많이 달라지려고 노력했는데요. 우선 고르바초프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990년 개방 개혁 정책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 정책을 실시한 이후에 처음 일어난 일이 바로 미국의 햄버거 체인점 맥도날드를 들여온 겁니다. 아니 일을 열심히 해서 무엇하나, 돈을 열심히 벌어서 무엇하나, 이렇게 한탄만 했던 소련 시민들은 이 맥도날드에서 일하기 위해 확 달라졌다고 합니다. 1년 동안 630명의 직원을 뽑았는데 약 2만 7천여 명이 몰렸다고 하네요. 1991년 12월 25일
마침내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라는 이름의 국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후 가격 자유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시장 경제 체제를 실행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맥도날드 개점은 시장 경제를 시작하게 된 출발점인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맥도날드 개점을 통해 풀어본 계획 경제와 시장 경제 체제. 이젠 이해되시죠? 예?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요, 시장 경제 체제를 기본으로 하되 국가가 보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형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흔히 혼합 경제 체제라고 하는데요. 쉽게 더 이미지로 생각하면 초코 아이스크림이 있고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있죠? 그거 믹스하면 혼합 아이스크림이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태풍이 오거나 물난리가 나서 아니면 가뭄이 들어서 사람들이 좀 어려워지면요, 국가가 나서서 물건의 양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가격을 싸게 해서 풀잖아요. 필요할 때는요, 국가가 무엇을 언제 얼마만큼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지를 정하게 된다는 거죠. 경제 교과서 2단원에 나와 있는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 이렇게 또 깔끔하게 한 단원이 정리가 되네요. 나 진짜 복 받을 거야. 자, 경제 체제는요, 국가가 어떻게 개입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한 컷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